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100억이라는 돈이 입금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짜릿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나의 현실을 만든다. 여러분의 계좌에 100억이라는 돈이 입금되는 것을 여러분의 감각으로 생생하게 느낄 때 우리의 5차원적 세계는 그에 반응하여 진짜 내 현실에서 100억이 입금될 만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찍어놓은 좌표가 100억이라는 돈이 입금되는 현실이니 우리의 5차원 세계는 그에 반응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를 현실 속의 나에게 계속해서 제시해주게 되죠. 바로 우리의 직감을 통해서, 그리고 설레임이라는 이러한 감정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5차원 세계가 우리 현실에 반응하는 원리를 뇌과학적 이론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뇌과학으로 풀어낸 아주 보석 같은 책인데요. 한때 정신과 전문의이자 신경과학자였던 타라 스와트의 저서 부의 원천의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부의 원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 끌어당김의 법칙을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낸 6가지 원칙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타라 스와트는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했을 당시 수많은 연구와 훈련을 이어오면서 문득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인간은 누구나 정신의 작동 방식을 자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특히 이미 신경과학계에서도 밝혀진 바로도 우리는 모두 자신이 갈망하는 삶을 실현할 힘을 이미 지니고 있다라고 하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자기 선택을 내릴 수 있다라고 타라 스와트는 강조하고 있어요. 타라 스와트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도대체 왜 생각만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6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에 더해 과학적 근거까지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며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원칙부터 한번 살펴보면 끌어당김의 법칙 중 제1원칙은 이 우주의 풍요로운 자원을 활용하자라는 생각 자체라고 해요. 이 생각은 끌어당김의 법칙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자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 소스를 끌어내는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풍요라는 것을 어쩌면 자기계발서의 사탕발림으로 치부해버리곤 하지만 그에 대한 내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매우 상식적인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연이은 실패로 인해 두려움이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때 또다시 무언가에 도전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뇌에서는 감정과 기억을 조합하는 곳에서 경계 경보를 울리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뇌에서는 이 도전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를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말 그대로 위험으로 간주하게 되고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작동 방식으로 과거 실패 경험을 다시 들추어내면서 이 도전은 위험한 것이라는 신호를 우리의 뇌에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피드백 루프로 인해 계속해서 도전하는 상황을 기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투자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뇌에 저장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투자를 이어갈 수 없는 심리 상태가 작동되게 되면서 이 심리 자체가 나의 내면에 굳혀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곧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게 되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뇌는 이익보다 손실에 대한 기억을 2배 더 크게 느낀다라고 해요. 그로 인해 우리는 보상을 얻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잠재적 손실을 피하는데 더 큰 에너지를 쏟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 이런 피드백 루프에 따른 작동이 이미 정착되어 버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새로운 것을 수용하겠다라는 의지 자체로 이미 굳어버린 이 관점 자체를 바꾸어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밑바탕 되어야 실제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기존의 나의 경험에서 벗어나 아예 새로운 것을 수용하겠다라는 태도. 그로 인해 풍요가 내 삶에 깃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뇌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타라 스와트는 말해요. 풍요의 사고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몰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처럼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쉬운 선택, 쉬운 욕망에서 벗어나 직접 뇌의 자동 조정 장치를 끄고 적극적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풍요에 집중하고 있는 삶의 태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역시 성공을 간절히 원하며 끌어당기고자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몰입하고 있을 텐데요. 타라 스와트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삶의 태도 자체가 뇌에 한 가지 필터를 씌우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바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관점으로 뇌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라 스와트는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긍정의 면모를 찾고자 하는 태도는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원칙은 실현이에요. 만약 우연히 겹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오늘 운 진짜 좋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친구가 펜션을 잡아놨다 고 같이 갈 수 있냐는 연락을 받게 되는 등의 이런 우연한 상황. 아마도 여러분 역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이런 행운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물게 찾아오기도 하는데 타라 스와트는 또 이 책을 통해 강조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소원을 빌고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즉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 안에서도 그저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절대로 내가 바라는 그 현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제1원칙, 풍요를 설명하는 말 속에서도 결국 풍요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그 사고를 통해 내 삶 속에 여러 선택들 중에서도 그 풍요만을 위한 선택을 이어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나의 현재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과 결이 맞는 선택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움직이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핵심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 중 2원칙, 실현의 단계에서는 시각화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이 이미 실현되었다라고 느껴보는 거예요. 타라 스와트는 나의 소망과 의도가 완벽히 일치하게 되면 오감을 총동원해 원하는 삶을 시각화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나의 바람이 현실에 실현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시각화를 이어가게 되면 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생리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선택적 주의와 가치 부여라는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선택적 주의는 뇌가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정보는 한 차례 걸러내고 소수의 감각 정보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인지 과정을 뜻한다라고 해요. 특히 이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 심리학자 데니얼 레빈과 데니얼 사이먼스가 1998년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자가 지도를 들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접근하여 길을 묻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행인이 지도를 건네받고 그 지도를 유심히 보면서 실험자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상황일 때 이때 두 명의 인부가 커다란 문을 들고 행인과 실험자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기존 실험자가 다른 실험자로 교체되고 행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실험에 참가한 행인 중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고작 절반에 불과했다라고 해요. 지도에 집중하느라 길을 물은 사람의 생김새나 목소리가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뇌가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이처럼 선택적 주의는 우리 삶 속의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실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몰입하게 되면 뇌에서는 하루에도 들어오는 수만 가지의 정보를 차단하고 내가 몰입하고 있는 그 생각과 일맥상통한 정보만을 받아들이고자 작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뇌의 특징을 활용하여 선택적으로 특정 정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처럼 내 삶의 목표가 확고한 사람과 목표조차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 도대체 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꿈을 실현하고 부자가 되는지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원칙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음은 가치부여예요. 가치부여는 논리적 가치부여와 정서적 가치부여가 있는데 논리적 가치부여는 말 그대로 뇌에서 쏟아지는 모든 정보에 생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정서적 가치부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의식을 기준으로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고 하죠. 여기서 타라 스와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식적으로 원하는 삶에 집중하고 좋은 결과가 따르리라는 확신을 가지면 저절로 기회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왜냐면 이것은 단순히 마법 같은 일이 아니라 지금껏 내가 감추고 있었던,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기회가 이미 지나갔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기회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 몰입하는 순간 기회를 의식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하고 꿈을 실현할 가능성을 그저 인식하게 된 것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제3원칙은 자석 같은 욕구입니다. 긍정적인 욕구에 강렬한 감정이 더해지면 그에 부합하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해요. 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1954년 로저 베니스턴은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리고 위험하다고 우려했지만 역사상 최초로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해내게 됩니다. 그 이후 점차 다른 육상 선수들도 잇따라 기록을 달성해내게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갑자기 다른 선수들도 잇따라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4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대중의 머릿속에 심어지게 되면서 다른 선수도 베니스터의 뒤를 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뇌가 가능성을 그저 인식하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몸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단순히 인식하기만 했을 뿐인데 벌어진 기적이에요. 자, 그리고 제4원칙은 인내심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몰입했지만 실제 결과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빨리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해요. 사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큰 성공을 이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레 결과는 따라온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을 익히거나 과정을 겪는 순간에 드디어 해냈다라는 느낌은 신경 경로가 드디어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징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임계 수준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해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딱 한 번만 더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그 이유를 말해주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원칙은 조화예요.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둘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깨우침을 주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균형 잡힌 사고로 단호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고 정서 조절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뇌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즉, 지금이라는 현재 그 자체에 머무는 것, 현존 상태에 머무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내 안에 고유한 지혜와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몸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내수용성 감각을 이해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즉, 우리 5차원적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육감이 하는 말, 직관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6원칙, 우주적 연결입니다. 이 우주적 연결은 결국 0차원의 세계를 가리켜요. 인간은 다른 모든 인간과 우주와 서로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주는 원칙이자 풍요의 사고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법을 두고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부터 먼저 변하라고 말입니다.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지 말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데 몰입하면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 함께 살거나 같이 일하는 여자들은 2-3달 안에 생리기간이 비슷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되고 이는 나 스스로가 또 다른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만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이 생각 자체가 결국엔 나라는 존재를 더 이롭게 한다라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 원리를 설명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뒷받침하는 타라스와트의 6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실현과 자석 같은 욕구의 원칙으로 인해 내 삶의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인내심과 조화의 원칙으로 인해 그 목표에 몰입하게 되면서 점점 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을 실제 여러분의 현실로 가져다주며 여러분의 성공을 완성하는 조력자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풍요와 우주적 연결의 원칙을 깨달으면 목표 자체가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 이 세상이라는 전체로 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우주라는 전체에서 나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느끼고 계실 거예요. 내 안에서 강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감정이야말로 여러분의 성공을 완성시키는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열망을 매개체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성공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